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두 남자 토익의 저는 권영준. 이루겸 강사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되나? 근데 첫 촬영이기 때문에 많이 긴장도 되고, 그다음에 어떤 내용을 전달드려야 될까 많이 고민이 됩니다. 일단은 저도 좀 긴장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긴장되시나요? 저의 그 마음을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긴장됨이 느껴지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사과드려야 되나 이거? 월간 두 남자입니다. 월간 두 남자.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토익 시험에 대해서 경향을 좀 전달드리고, 그래서 어떻게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사연을 받겠죠. 토익 공부하시면서 힘드셨던 것들 또 저희 다음 카페에 적어두시면 저희가 또 이렇게 촬영을 통해서 또 해결을 해드릴 거니까 많은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셨어요? 역시 그 영어 강사는 남다르죠. 다음 카페가 아닙니다. 다음 카페. 발음 괜찮았어요. 네. 참고로 저는 RC 강사를 말씀드리면서 RC 강사, LC 강사가 또 한번 좀 해줘. 다음 카페. 그렇습니다. 8월 달에 시험이 두 번 있었습니다. 그렇죠. 13일에 한 번 있었고 27일에 있었어요. 27일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경향을 보자면 작년 5월 달에 신토익이 개정이 되면서 난이도가 좀 어려워지고 있죠. LC는 좀 그렇죠. 어떤가요? LC는 신유형 같은 것들이 좀 생겨나긴 했으나 가장 어려워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파트는 파트 2입니다. 그렇죠. 파트는 원래 좀 어려웠기도 했어요. 파트 2가 원래 어려웠고 실제로 그 토익이 1982년도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네. 제가 태어나기 한 10수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었어요. 지금까지 정기 토익을 분석해 봤을 때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파트가 파트 2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순수 듣기 실력만을 평가하는 유일한 파트가 파트 2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실제로 요즘 난이도가 어려워졌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우회적 응답이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직접적 응답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좀 어려워졌죠. 그런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파트 2가 어렵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8월 시험에는 그런 게 좀 많았다는 얘기죠. 많았습니다. 파트 2 부분에 있어서 8월 달에 그나마 우리가 스킬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것들은 좀 어려웠으나 되묻는 선택지가 답으로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되묻는 선택지. 되묻는 네. 선택지가 원래 좀 답이 꽤 되기는 하는데 파트 2에는 이 문제 질문이 어려운데 라고 하는 건 거의 어김없이 답이 되묻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이런 느낌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너 어떤 종류의 태블릿 PC를 가지고 있니? What kind of tablet PC you have?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네. 답변이 Why? Are you going to buy one?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네. 왜 너 하나 살려고? 이렇게 되묻는 거 있죠. 뭐 이런 것들이 답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그런 것들은 다른 것들을 잘 못 들어도 뭔가 끝이 올라간다. 네. 그러면 이걸 한번 찍어볼까? 뭐 이런 생각으로 찍었을 때 네. 답의 확률이 그나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오늘 유난히 또 우리 윤경가 좀 LC강처럼 보이네요. 평소에는 좀 개그맨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굉장히 전문적으로 보이면서 참 좋은 모습입니다. 네, 파트너지만 이러면 정말 오랜만에 봐서 굉장히 반갑다는 말씀 좋습니다. 드리고 싶고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리고 RC 파트도 그래요. 일단 8월 시험에 두 번이 있었는데 특히 파트 5 같은 경우는 꾸준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토익 개정 이후로는 분명히 빈칸 앞뒤를 보면 풀릴 것 같은데 해석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8월 시험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사항은 우리가 좀 평소에 토익 공부하면서 일반 복화책이나 문제집에서 보던 단어의 뜻 같은 게 있죠. 한번 물어볼까요? 영상 보시면 물어볼까요? allow 뜻이 뭐죠? allow? 우리가 보통 보면 허락하다, 그죠? 가능케 하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 8월달 시험에 allow for가 붙어서 걔가 감안하다, 참작하다는 뉘앙스로 생소한 뉘앙스로 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은 일반 토익 복화책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복화책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틀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제도 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휘에 대한 양이나 문법의 어떤 범위를 좀 더 크게 가져가야 되는 범위 그 형태로 계속 시험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킬보다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해석 능력 그리고 영어의 기본 실력을 키워야 되는 시험으로 토익이 특히 RC가 변하고 있고요. LC야 당연히 그렇고요. 그렇죠. RC가 많이 변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 8월달 시험에 그랬었어요. 일단은 파트 6가 파트 5의 난이도와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가 조금 중상 정도의 난이도로 나오면 6가 좀 쉽게 나오고 5가 좀 쉽게 나오면 6가 좀 어렵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익은 난이도 조절을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9월이건 10월이건 시험 보신다면 시험에 딱 갔을 때 5가 좀 어렵다 그러면 6가 좀 쉬울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 주시고 5가 좀 쉽다 그럼 6는 좀 어렵겠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시간 분배에 신경을 좀 쓰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맞아요. 저도 뭐 저는 사실 LC 강사이기 때문에 RC는 뭐 일할 못. 멘트 괜찮았죠? 저 좀 젊은 축에 속하다 보니까 대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RC는 일할 못이긴 한데 어쨌든 저는 또 나름 또 최선을 다해서 풀어보긴 하거든요. 시험 치러 가면은.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allow라고 하는 발음이 이게 또 영국식의 느낌이 있네요. 보통은 allow라고 발음을 하긴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걸 또 시중에 있는 문제집에서 절대 찾아볼 수 없지만 그 또 수업 시간에 다뤘다는 사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런 거는 또 본인이 얘기하기 좀 부끄러우니까 네. 저 옆구리를 꾹꾹 찌르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한번 살짝 네네네,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적중률 때문에 제가 환장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뭐 저희 시험 같은 경우는 이 불법적으로 기출 문제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 우연히 또 실질적으로 비슷한 적중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또 네이버나 네.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면 또 저희 적중률을 확인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또 홍보로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또 월간 현재 취지가 뭐 그런 느낌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홍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이런 걸 모르고 바로 우리가 information이라고 하는 거죠. 또 뭐, For your information이죠. 또 다른 말로 이렇게 또 흔한 말로 요즘에 팩폭이라고 하죠. 그렇죠. 팩트 폭행. 그렇습니다. 또 야. 사실이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9월 달에 또 시험 보실 거기 때문에 또 이런 경우는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심에 있어서 이런 걸 좀 알아가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월간 두남자로 열심히 전달 드렸으니까 감안하시고요. 뭐 지금 일경 강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어떤 그런 예문 같은 것들, 포인트들을 조만간 또 짤강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채널을 통해서 짤강들이 많이 올라갈 거니까 강의 보시고 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그러면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발! 네, 두 번째 코너는 두 남자에게 물어봐. 이 이름 맞나요? 갑자기 제가 코너 이름을 지금 줘가지고. 별들에게 물어봐의 느낌이 갑자기 예, 좀 나긴 알겠습니다. 하는데 네. 어쨌든 뭐든 물어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든 물어보시면 그래서 됩니다. 지금 급하게 저희가 첫 방송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조교님들한테 질문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네네. 혹시 그 토익 말고 인생 상담도 되나요? 되지만 그건 개인적으로 따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이 일명 전파 낭비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웨이스트 오브 전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따로 알겠습니다. 그런 멘트 좋습니다. 그런 거 드립께서 날려주시고.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지금 인문반에서 수업을 듣고 계신 구분용 학생이 질문해 주셨는데, 저는 파트 6가 굉장히 안 풀립니다. 그 중에서도 문장 삽입이 잘 풀리지 않는데, 얘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저도 뭐 LC 강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RC 일할못이지만 어쨌든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문장 삽입 문제는 결국 독해력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저는 시중에 나와 있는 토익 책들을 분석을 다 해봤지만 거기 설명을 보면 해석을 보면 뭐 까는 건 아니, 디스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 해석이 DISS. 해석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나와 있는데 물론 해석이 중요합니다. 근데 해석만 잘해서 풀 수 있을까? 라는 생각하시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이 몇 개 있다는 걸 좀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구분용 학생분에게 꼭 전달드리고 싶은데 전체 맥락으로 유의하시면 오히려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문제를 푸시다 보면 보기에 나오는 4개의 문장은 지문 어딘가에는 다 들어갈 수 있는 문장이 나와요. 그래서 전체 맥락으로 보면 오히려 답이 헷갈립니다. 그런데 답으로 나오는 문장 한 개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빈칸 바로 앞뒤를 스무스하게 어떻게? 스무스 그렇게 연결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문장 삽입이 빈칸 앞뒤만 보고 풀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전체 맥락이 물론 중요하지만 빈칸 바로 앞뒤 연결을 좀 더 주의하셔야 된다. 이 포인트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매번은 아닌데 문장 삽입 같은 경우는 그 뒤를 보시면 수식어가 가끔 나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빈칸에 문장을 넣어야 돼. 근데 그 뒤에 in addition이 있어요. in addition 뜻이 뭐죠? 추가로. 역시 다릅니다. 또한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추가사항이 뒤에 나올 거니까 in addition 뒤에 있는 내용과 빈칸의 내용은 비슷해야 될까요? 반대해야 될까요? 비슷해야죠. 그죠? 추가사항 같은 선상에 있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However 같은 경우는 발음 좀 괜찮나요? However. 그렇습니다. However 제가 잠깐 하나만 좀 추가로 설명드리면은 파트 3, 4에서 but, however, unfortunately 뒤에는 거의 정답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딱 잘라서 편집해서 LC 파트에 붙이면 될 거고요. 어쨌거나 빈칸 뒤에 however가 있다. 그러면 however 뒤의 내용과 빈칸의 내용은 비슷해야 돼요? 반대여야 돼요? 반대여야 이 중에 돼요. 반대 역접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답의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혹시 방금 말씀에 역적? 역적. 역적? 진짜 저희 우리 루기엄이가 외국에 오래 살다 와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역적. 역적. 반대 뉘앙스로 반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무슨 얘기 했었죠? however,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반대 표현, 그러니까 앞부분하고 however 있으면 이제 앞부분하고 뒤에는 반대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네, 그런 거예요. 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구본용 씨가 영상을 보시면서 더 정리가 안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영 씨께서 혼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어이가 없네. 그렇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대명사들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문장 삽입은 대명사에 주의하셔야 돼요. 자, 한 개만 예를 들어볼게요. 자, this. this 다 아시나요? this 뜻이 뭐죠? 이것인데 part 6에서는 this를 이거라고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this car is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말한 차는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앞에 차 얘기가 없는데 this car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그런 것들이 답의 근거가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this를 파트 6에서 this라고 부르지 못하는군요. 약간 홍길동스럽군요. 그렇죠. 아버지라 부르지 네네네. 못하고 네. this를 이것이라 부르지 못하는. 뭐 그런 거죠. 앞에 꼭 네. 무언가가 있어야만.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노래. 제가 생각지도 못한 걸 이렇게 또 잘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박수 좋은 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 좀 뻘쭘하지만 그런 포인트를 유의하셔서 6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오케이. 요 사연은 저희 뭐 들은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사실 이거는 이 학생만 궁금해하는 건 아니고요. 이 장경원 학생이라는 학생인데 저희 수업을 2개월째 듣고 계십니다. 물론 지금 꽤 높은 점수가 나온 학생이긴 한데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저희 수업을 듣고 계신데 이 학생이 궁금해하는 건 뭐 파트 1에서 나오는 영국 발음인데 특히나 요즘에 그 영국 발음, 호주 발음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뭐 그렇죠. 50%가 나온다라고 봐도 네네.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뭘 어려워하냐면 파트 1 사진 중에 보시면 일하다라고 하는 단어인 work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미국 발음일 때는 work입니다. R 발음을 하니까. 그런데 영국 발음일 때는 이 R 발음을 탈락시켜서 발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발음이 이제 work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미국 발음은 R 발음을 다 살려서 하지만 영국 발음은 중간에 R 발음과 끝에 R 발음을 안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처음에 R 발음은 합니다. 처음에 R 발음마저 안 하면 이건 진짜 곤란합니다. Really?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걷다라고 일하다라고 하는 발음이 미국 발음으로는 work예요. 그럼 이게 영국 발음에는 R 발음이 탈락되니까 발음이 work가 돼요. 길이는 그대로 가니까. 근데 이게 뭐랑 헷갈리냐면 미국 발음의 걷다인 walk랑 헷갈려요.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나오냐면은 사람들이 field, 그러니까 어떤 들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they are walking at the field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walking이라고 하는 게 걷다인가 일하다인가요? 이게 구분이 어렵다는 거예요. R을 탈락해서 발음을 해버리면. 그럼 실제로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면 이게 걷다로 해석을 하면 답이 안 되는 거고, 그럼 일하다라고 하면은 답이 되는 건데, 그럼 영국 발음만 들었을 때는 they are walking at the field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못 알아듣는, 이게 걷다야 일하다야 잘 모르는 거죠.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두 개밖에 없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첫 번째 방법은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진짜 곤란해요. 왜냐하면 뚝 태어났는데 말 뒷굽으로 태어나면 발피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듣고 푼다는 건 좀 어렵고요. 속어법으로 푸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문제를 푸는데 걷다나 일하다가 답이다. 그러면 일단 삼각형 하세요. 나머지가 다 오답이다. 그러면 이게 정답인 거고 나머지를 들었는데 다른 게 명확한 정답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걸 내가 잘못 들었구나 하고 그 명확한 정답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속어법이 생명이에요. 파트 1은 이런 영국 발음, 호주 발음 구분 자체가 어려운 것도 속어법으로 푸시면 되지만 내가 정답을 명확하게 못 듣는 것도 속어법으로 풀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야 내가 정확하게 답을 못 들어도 하나라도 문제를 더 맞출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속어법으로 풀어가시면 돼요. 속어법 좋네요. 알려주시면 또 그런 또 요령이 그렇죠. 있어야지. 우리가 또 뭐 우리가 그 왜 살다 오셨지만 살다 오지 않은 친구들이 LC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그런 요령이 꼭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이게 소위 말해 스킬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뭐 네. 스킬이라기보다는 요령이라고 같은 건가? 좀 살다 오셨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도 어쨌거나 뭐 비슷한 말이죠.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이 요령은 되게 중요하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력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실력을 쌓겠다는 마음은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되겠지만은 네. 스킬이라는 것도 접목을 하시면은 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은 답변이 됐네. 우리 그 장경원 학생이 좀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일단은 뭐 지금 다 전달드렸고 일단 저희가 월간 두 남자 이렇게 첫 인사를 드렸는데 매월 인사를 드릴 겁니다. 저희 두 남자는 또 매월 시험 보면서 경험을 파악해서 또 정확하게 전달드릴 테니까 매월 또 시청 잘 해주시고요. 아까도 뭐 우리 유경화서 많이 얘기해줬지만 또 짤방들 많이 올라갈 거니까 RCS 짤방 잘 보시면서 도움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내? 뭐 그럼 있죠. 뭐 월간 두 남자.